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놓고 여러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지에 따라서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반쪽 수사다, 시장이 사과하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큰 소리를 친 쪽도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천문학적인 이권이 걸려있는 민간공원 사업에 한양과 호반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되게끔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과 이 호반건설에 막대한 철근을 납품한 업체 사장이 다름 아닌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라는 것입니다. C그룹 회장에게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용섭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검찰은 이용섭 시장이 직접 개입한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고 호반건설과 광주시와의 연결고리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용섭 시장과 호반건설은 검찰 수사에서 벗어난 셈입니다. 광주시는 부시장 등이 기소되기는 했지만 금품 수수 등 뇌물 혐의는 아니고 이용섭 시장도 의심을 벗어내 그나마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호반건설은 오히려 검찰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에서 이용섭 시장 동생 업체와 민간공원은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고 검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 발표에 더해 광주시와 호반건설의 해명이 나왔지만 지역사회는 의혹들이 다 풀리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의 의혹을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한 광주경실련은 반성에도 모자랄 광주시가 오히려 적극 행정이었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검찰 수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게 부시장이나 감사위원장이 곧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이렇게 관여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바꾸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낸 호반건설에도 시민단체들의 비판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아닌 이 시장님 동생에게, 즉 동생이 업체 대표로 있는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왜 호반은 계약을 했을까? 이용섭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정의당과 민중당, 여러 시민단체들의 성명이 하루 종일 잇따랐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침묵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어쨌든 수사가 마무리됐으니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되나 이게 또 다른 관심사입니다. 광주시는 검찰 수사로 사업이 지연됐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이제부터는 속도를 더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시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로 시공사와 금융권의 불안감이 커졌고 공무원들의 사기도 저하됐지만 이제 사업 추진에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9개 공원, 10개 민간공원 특례 사업 대상지 가운데 8곳의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6개 사업자는 토지 보상 등 사업 시행을 위한 예치금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은 중해공원과 중앙공원 1지구도 다음 주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시는 재판에 넘겨진 정종재 부시장 등의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논란이 된 중앙공원 1, 2지구에 대해서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추진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수사 상황이 진행되더라도 협약은 체결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협약 체결했고요. 중앙 1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계획대로 계속해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자들과 협약 체결이 모두 마무리되면 특례 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오는 5월 말까지는 모든 환경 영향 평가와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하는 등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또 토지 보상을 위한 절차도 착수합니다. 시행사가 지정된 공원지구부터 토지 물건 조사와 보상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주민 의견을 검토해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후 감정평가사를 선정, 평가한 뒤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기까지는 이제 5달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 계획보다 늦어진 사업 진행을 광주시가 기한 내에 마무리해 공원 부지를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전남의 외국인 투자가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는 투자 유치 실적이
전국에서 꼴찌 수준입니다. 광주의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정이 나아질지 주목됩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주 지역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은 모두 9건, 금액으로는 600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재작년 1000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광주 지역의 외국인 투자는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1억 달러를 넘었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지난해에는 반토막 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가 집중되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된 외국인 자본은 지난해 사상 2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처럼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관련 시장도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기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나 입지 그리고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게 좀 잘 맞아 떨어질 때 FDI가 유치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같은 지역 간 투자 불균형 현상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연말 광주 지역 4개 산업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예비 지정되면서 조세 감면과 함께 규제 완화가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산업단지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 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 유치가 추진되면서 외국인의 자본 투자도 지금보다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지적으로 거기 들어갔을 때 임대료 같은 것도 감면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함께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열악한 투자 인프라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해가 갈수록 줄고 있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와 남학신도시가 30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긴 공사가 마무리돼 주민들이 마냥 기뻐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걱정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일로읍에서 나주 동강면까지 국가지원 지방도 49호선이 전면 개통됐습니다. 총 연장 14.5km. 지난 2010년 착공한 뒤 10년이 걸렸습니다. 도로 개통으로 무안 남학신도시와 나주 혁신도시의 거리는 27km가 줄게 됐고 통행 시간도 20분가량 단축됐습니다. 전라남도 행정 수도와 대한민국의 에너지 수도가 이렇게 4차선을 통해서 더욱 긴밀하게 연결이 되게 됐습니다. 새 길이 뚫린 기쁨도 잠시. 주민들은 벌써부터 교차로 교통사고가 걱정입니다. 국지도 49호선의 교차로는 모두 9곳. 당초 전라남도는 모든 교차로를 차량 흐름을 끊지 않는 입체 교차로로 설계했습니다. 기재부는 그러나 경제성을 이유로 한 곳만 입체 교차로를 허락했고 나머지는 신호등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평면 교차로로 대체했습니다. 주민들은 직선화와 확포장된 도로에서 차량들이 제한속도 70km 이상으로 내달릴 가능성이 높다며 줄곧 입체 교차로를 요구해 왔습니다. 어른들이 많이 전동차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인식이 잘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있어 안전 부분으로 한다 그러면 평면 교차로 부분이 CCTV나 이런 걸 좀 달아서 안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좀 그 후속 조치가. 입체 교차로 대신 평면 교차로를 설치하면서 예산 600억 원은 아꼈지만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 불안감을 떠안고 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올해 농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될 공익형 직불제입니다. 쌀 중심의 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고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쌀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오는 5월 시행 예정인 공익형 직불제는 기존의 6가지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경작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농업 직불금의 80%가 쌀에 편중된 기존 제도를 개선해 쌀 과잉 생산과 작물 간 소득 불균형을 막자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신년사를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시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농정률 틀도 과감히 전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하지만 정작 농업 현장에서는 계약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쌀값이 목표 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상당 부분을 변동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쌀 목표 가격과 변동 직불금이 폐지돼 가격이 급락할 경우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쌀 가격 지지에 대한 기능을 시장에 맡겨버린 건 다름없는 것입니다. 공익형 직불 제도라고는 하지만은 오히려 농민들에게는 더 계약된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또 수급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제 휴경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는 프레임만 씌워놨지 실제 내용적으로는 농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민들은 최대 5조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올해 실제 확보된 예산은 2조 4천억 원에 불과한 상황.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4월까지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가운데 농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제도 보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모 사회단체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총선 입후보 예정자 B씨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20여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4.15 총선 관련 선거사범이 검찰에 고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선관위는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주민들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광주 북구갑 지역구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예비후보는 최근 북구갑 지역구에서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여론조사가 진행됐는데 당내 경쟁 상대 선거 캠프에서는 단체 문자를 보내는 등 여론조사에 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여론조사를 민주당 광주시당이 진행했다는 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며 진위 파악을 위해 광주시당에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부부가 고독사한 지 8일 만에 발견돼 사회적 약자 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일자 광주 남구가 직원을 더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남구는 응급관리 요원 1명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191가구를 살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응급관리 요원 1명을 추가로 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들 직원 외에도 16개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을 내걸고 편입생 모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대와 동신대, 호남대 등 지역 대학들은 인기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편입생들에게 전액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